어둠이 내린 강줄기를 따라 반가운 손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낙동강의 한 줄기인 금호강의 셋강. 이곳에 수달 한 마리가 먹이 사냥을 나선 것이다. 하나 둘 사라졌던 야생 동물들이 몇 년 전부터 차례로 돌아와 이곳에 보금자리를 틀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온 아이들도 야생 동물을 만나러 길을 나섰다. 얘들 저 고라니. 저기 고라니. 어디? 저 있다. 저 고라니. 저 간다. 아, 맨 처음에 토끼로 착각했다. 움직인다. 책에서나 보았던 야생의 동물들을 아이들이 직접 만나면서 숲은 어느새 살아 움직이는 교과서로 변한다. 봐, 빛나지? 파랗게. 보여? 보이지? 저 봐. 불이나 불과처럼 이렇게 보이지?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 대신 자연의 모든 생명과 그들의 소리를 스승으로 삼는다. 숲에 둥지를 튼 아이들. 그곳에서 아이들은 날마다 자란다. 경북 영천 화북면 오산리. 이 조용한 농촌 마을 뒷산에 외가리 수백 쌍이 둥지를 틀었다. 백로도 매년 봄마다 이곳을 찾아 번식을 한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이 마을 전체 가구 수는 고작 40호. 이 중 절반이 경쟁을 쫓아 도시로 떠났고 어른들만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속으로 떠난 젊은이들은 쉽사리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떠나간 이 마을에 백로들이 찾아들었다. 이른 봄 마을에 날아와 둥지를 튼 백로는 이미 알을 낳고 품기 시작했다. 생태주의를 내건 대안학교인 산자연학교도 올봄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오늘은 토끼집을 옮겨주기 위해 18명 전교생이 다 모였다. 야, 만지지 마.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지만 이젠 동물들에게 겁도 내지 않고 마냥 신바람이 난다. 아이들은 이렇게 매일 동물들과 함께 놀면서 배운다. 아이들의 특별한 음악 시간이 시작됐다. 먼저 악기로 동물의 소리를 흉내내보는 아이들. 여러 가지 느낌들이 많은데 눈을 감아도 좋고요. 눈을 감기시면 크게 감아도 좋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움직여주세요. 이번엔 동물의 입장에서 음악을 들어보는 순서. 재윤이는 달팽이, 채환이는 올챙이의 입장에서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 그것도 수다를 맡은 성현이는 음악에 그만 흠뻑 빠져버렸다. 아이들은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고 자연의 모습을 닮아간다.
아이들이 야외 생태 수업을 하기 위해 직접 새들의 둥지를 찾았다. 여기 있는 거 봐라 여기. 저기 있는 둥지가 무슨 둥지예요 저게? 외가리. 외가리하고 백로 둥지가 있어요 여기. 저봐 저기 어미가 지켜보죠 여기. 위에서. 외가리. 생태 전문가 유회상 씨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새들의 행동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됐다. 쳐다보고 있죠 여기. 저기요? 저기 나뭇가지 보이나? 이곳에서는 백로와 외가리가 500쌍 이상 번식 중이다. 아이들 눈앞에는 도시에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누구도 보여줄 수 없었던 소중한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보이지? 이거 말고 말해. 다리가 있고 백로는 4개를 많이 낳아 알을. 이곳 아이들에게 자연은 그 모습 그대로 수업 교재가 된다. 이따가. 이거 되게 잘하고요. 새들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동안 자연은 성큼성큼 아이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우는 소리 들리죠 소리? 지붕기를 통해 백로의 울음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 한번 들어봐. 싸우고 있어요? 크게 들리니까. 자연의 생생한 소리로부터 아이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느낀다. (20일) 정도의 포란 끝에 새끼 백로 2마리가 태어났다. 먹이를 달라고 보채는 새끼 덕분에 어미 백로는 눈 코 뜰 새가 없이 바쁘다. 어미 백로는 부지런히 사냥을 해서 둥지로 날라야 한다. 마을 어귀의 그 모강은 어미 백로의 사냥터. 최근 들어 농촌의 샛강들이 하나 둘씩 복원되고 수질이 좋아지면서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게 됐다. 좋은 사냥터에 미리와 선수를 친 또 한 마리의 새 해오라기. 5월에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검은 댕기 해오라기는 사냥의 명수로 통할 만큼 몸놀림이 날쌔다. 또 다른 해오라기 한 마리는 부리 한쪽이 부러진 채로 사냥을 한다. 하지만 그 솜씨가 능숙하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억척스럽게 자연 환경에 적응한 결과일 것이다. 해오라기가 떠나자 백로가 본격적인 사냥을 나섰다. 보통 새끼 한 마리는 하루에 물고기 서너 마리를 먹기 때문에 2마리의 새끼를 먹이고 자신의 배도 채우려면 하루에 20마리 정도의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 어미 백로가 사냥을 나간 사이 누룩뱀 한 마리가 새끼들의 둥지를 노린다. 잡목 숲이나 물가에 주로 사는 누룩뱀은 어린 새끼 새들의 천적이다. 어미가 둥지를 비운 지금 같은 때가 새끼 새들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때마침 둥지로 돌아온 어미 백로.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누룩뱀을 공격한다.
뱀과 같은 천적에게 공격당하는 일은 새끼 백로들에게는 흔한 일. 목숨을 건 싸움에서 어미 백로의 모정이 결국 승리했다. 숲속의 하루는 이렇게 넘어갔다. 밤이 깊어지면서 야생의 세계는 오히려 활기가 넘친다. 야생 동물 중에는 주로 밤에 활동을 하는 녀석들이 많기 때문이다. 먹이가 풍부한 금호강은 야생 동물의 사냥터로 안성맞춤이다. 깊은 밤, 낯선 방문객들이 야생 동물을 찾아 나섰다. 저기 고라니. 어디 저 있다. 저 고라니. 저 있다. 조용해. 어디야? 어디? 지금 아직 있다. 어두운 풀숲 속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칠라이트 불빛에 단단히 경계를 하는 고라니. 아직도 보인다. 어디야? 여기 비치고 있는데 네가 자리를 잘못 잡은 거. 흥분한 아이들 소리에 고라니는 이내 주랭랑을 치고 만다. 얘들아. 야생동물 전문가 유회상 씨가 능숙하게 다시 어둠 속에서 고라니를 찾아냈다. 갈대밭이나 관목숲을 좋아하는 고라니지만 밤이 되면 셋강의 습지로 내려와 새로 자란 연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신다. 작년 11월 짝짓기를 마치고 새끼를 벤 고라니는 만삭의 몸으로 셋강에 나타난 것이다. 왜 저렇게 커요? 풀이 왜 저렇게 길어? 풀이 많이 자랐지. 지금 머리만 보이지? 네. 앉아 있어.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앉아 있는 거야. 제가 초저녁에 와서 먹이를 먹고 앉아 있다가 되게 소화 다 시킨 다음에 또 딴 데로 이동. 임신을 한 이 고라니는 곧 새끼를 낳고 어미가 될 것이다. 뜯어 먹어. 예뻐? 귀여워. 고라니 말고 다른 거랑 기준 봐. 토끼 같아요. 토끼가 좀 귀가 조금 섰지. 수컷은 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 대부분 책이나 기껏해야 사진으로만 보던 야생 동물들. 하지만 이곳에서 진짜 살아 움직이는 모습 그대로 만나보니 아이들의 느낌은 생생할 수밖에 없다. 어때? 좋아요. 좋아? 멀리 숲풀 속에서 기척이 들린다. 물속을 여유롭게 헤엄치며 물고기를 잡아먹는 수달. 아이들은 바로 눈앞에서 수달을 만나는 뜻밖의 행운을 얻었다. 움직인다. 수달은 발톱이 약해 땅을 파서 보금자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물속에서 생활을 한다. 이 수달은 작년 봄에 새끼로 태어나 어미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년생 어린 수달이다. 잘하면 물고기 잡아먹는 거 볼 수도. 그쵸? 잡아먹는 또 먹었다 아까 전에. 먹었다. 고기 흔드는 거 봤나? 물쏘가리 집어. 삼켰다. 보통 새끼 수달은 어미로부터 보호받는 6개월 동안 사냥의 기술을 익힌다. 어둠이 내려와 활동을 시작한 녀석은 먹이를 찾아 상류로 이동한다. 아이들이 수달을 다시 만난 곳은 두구로 물을 가두어 놓은 보 밑이다.
물살이 세고 물이 맑아 물고기들이 몰리는 이곳은 수달이 좋아하는 사냥터다. 온갖 기술을 이용해 잡은 제법 큰 물고기 한 마리. 수달에게는 오늘의 진수성찬이다. (10년) 전만 해도 축산폐수와 농약으로 오염된 이곳에서 수달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셋강이 복원되면서 이곳 금호강 주변에만 100여 마리의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 호의 독을 따라 이동하면서 마음껏 배를 채운 수달은 아이들의 눈에서 사라졌다. 이른 아침부터 새들의 동지는 부산스럽다. 뒤늦게 이곳에 도착한 백로와 외가리는 부랴부랴 동지를 틀기 위해 바쁘게 나뭇가지를 모은다. 동지를 짓기 위해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다. 잠시 주인이 외출해 비어있는 까치 둥지, 백로는 몰래 나뭇가지를 훔쳐간다. 동지를 짓는 가운데서도 백로들은 짝짓기에 열중하기도 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은 때에 맞춰 새 생명을 잉태한다. 해가 중천에 떠서야 겨우 아이들은 일어났다. 늘 의젓한 인모도 야간 탐험이 어지간히 힘들었던 모양. 이곳은 생태주의를 내건 초등교육과정 대안학교로 아이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인 현덕이도 자기 스스로 아침 준비를 해야 한다. 누구 하나 일부러 챙겨주는 사람이 없지만 아이들은 알아서 척척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 식사 시간. 사실 반찬 투정 부릴 여유도 없다. 새로운 놀이와 새로운 배움을 위해 아이들은 들로 산으로 바쁘게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저기가 우리가 놀는 데다. 아침 첫 수업은 몸 깨우기 시간. 따뜻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아이들은 무덤가에서 서로 몸을 부딪혀 논다. 놀면서 뒹굴면서 몸을 깨운다. 새처럼 덤불로 둥지를 만들어 그 속에서 자연의 따뜻함을 느껴보기도 한다. 아이들은 잠시 둥지 속의 어린 새가 된 것 같다. 은하수 안에 3,000억 개의 별이 있어. 내가 은하수를 보여줄게. 산자연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정홍규 신부와 함께하는 우주 수업이다.
자, 그렇다면 스프레이 뿌린 것 같아. 여기에서 우리 먹기만 태양계 하고. 어디에 소속됐을까? 여기요. 드리지 마라. 요 정도 태양계. 이걸 버려다니고 있잖아. 태양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우주의 모든 별들이 다 똑같이 아름답듯이 이 땅의 모든 생명들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운다. 별이 이렇게 많다. 여기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의 재미있는 놀잇감이 생겼다. 도시에서는 이제 흔하지 않은 손수레. 손수레 한 대로도 아이들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외가리 둥지에서는 이제 제법 자란 새끼들이 사냥 나간 어미를 기다리고 마을에는 집배원의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스럽다. 마을 어른들은 도시로 떠난 자식들의 반가운 소식을 기다린다. 어미 새들은 여전히 자식들의 먹이를 잡느라 하루 해가 짧다. 백로 한 마리가 능숙하게 사냥을 한다. 울가리는 백로가 부럽기만 하다. 오늘은 사냥이 영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어렵게 사냥을 마친 어미 외가리는 새끼들이 기다리는 둥지로 향한다. 하루 물고기 4마리를 먹어야 하는 외가리 새끼들에게 오늘 어미가 가져다준 먹이는 턱없이 부족하다. 갑자기 힘센 새끼 외가리가 약한 녀석을 공격한다. 먹이는 언제나 부족하고 새끼들 사이에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어미새는 짐짓 약한 새끼의 처지를 모른 척 외면한다. 적자 생존, 냉엄한 동물의 세계는 형제간의 경쟁에서부터 시작된다. 좋은 둥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간혹 외가리와 백로 간의 둥지 싸움도 벌어진다.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제일 약한 새끼들이다. 둥지에서 밀려나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죽음뿐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의 끝은 처절할 뿐이다. 경쟁에서 이긴 외가리 새끼 2마리는 형제의 시체를 딛고서 어미를 기다린다. 어미는 큰 황소개구리 1마리를 잡아왔다. 강한 새끼를 키워내기 위해 약한 새끼를 포기하는 것은 야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정의 선택이기도 하다. 봄 햇살 가득한 오후, 원앙새 한 쌍도 마을에 들어와 둥지를 틀고 한가롭게 봄을 즐긴다. 이 원앙 부부는 마을의 왕버드나무에 둥지를 틀고 20일째 포란 중이다. 왕버드나무의 또 다른 가지에도 새 둥지가 만들어졌다. 이곳에서는 후투티가 10여일간의 포란을 끝내고 어린 새끼 4마리를 부화시켰다. 어미 온다. 이제 봐봐. 아이들은 생태 전문가와 함께 후투티 관찰 수업을 나섰다. 뭐 땅강아지를 갖다 주나 지렁이를 갖다 주나 뭘 봐봐.
어린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부지런히 사냥을 해서 둥지로 나르는 어미 후투티. 갓 부화한 새끼 때문에 어미새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 머리가 뭐같이 생겼니? 별. 인디안 추장. 어? 별. 인디안 추장의 새. 뿔. 머리 꼭대기의 깃털이 크고 길어서 인디언 추장의 깃을 닮았다는 후투티. 후투티의 독특한 생김새는 아이들의 관심을 확 끌었다. 새끼 후투티는 어미의 보호 속에 약 20일 동안 둥지에서 자란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5학년 인모. 어미 후투티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짧은 순간을 스케치 한 장으로 포착했다. 야채 와가지고 쫙 날아온다고. 눈에 잘 보여. 자연은 어린 화가에게 생명의 경이로움을 말없이 보여준다. 그래도 저 안에 얘가 먹지 않고 저 뒤에 있는 애가 먹지 않았나? 바쁜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아이들은 기숙사에서 새로운 놀이에 푹 빠졌다. 이불장을 비밀 기지 삼아 술래잡기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 이곳 아이들은 무얼 해도 재미나고 신난다. 제법 나이가 든 고학년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놀이를 자체 개발 중이다. 게임 캐릭터들을 그림으로 그려 아쉬운 대로 컴퓨터 게임을 대체한다. 어른 방어막 치고 있잖아. 그다음에 독분기. 컴퓨터나 텔레비전이 없어도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놀거리를 만들어낸다. 오토하고 스피커 내가 살 비워놓는 거 바로다. 나 오토. 고릴라 고릴라. 셋강에서는 어린 수달 한 마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밤 사냥을 나섰다. 강을 따라 사냥을 하던 수달은 갑자기 수풀을 따라 어디론가 이동한다. 수달이 이동한 곳은 물길이 막힌 물웅덩이. 무엇인가를 정신없이 쫓고 있는 수달. 생전 처음으로 잉어 사냥에 나선 것이다. (10분간의) 사투 끝에 월척 잉어를 입에 문 어린 수달. 어미로부터 독립한 지 겨우 6개월 남짓한 어린 수달은 어느덧 능숙한 사냥꾼으로 성장했다. 수리부엉이 한 마리도 야간 사냥을 준비 중이다. 저녁부터 해뜰 무렵까지 사냥을 하는 수리부엉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야행성 맹금류다. 오늘 밤 수리부엉이가 조용히 노리고 있는 것은 백로의 둥지다. 낮에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백로들이 오늘의 사냥감이다. 경쟁에서 패배한 어린 새들은 가혹하지만 자연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맛있게 배를 채운 수리부엉이도 새끼를 먹이기 위해 먹잇감을 가져간다.
새들에게 비는 시련의 시기다. 비가 올 때는 먹이 사냥도 힘들고 체온을 유지하기도 고통스럽다. 어미 백로는 비를 맞으며 둥지에 웅크린 채 새끼를 품고 있다. 새끼 외가리들은 비바람을 맞으며 사냥 나간 어미 새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비가 좋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니 비 오는 날은 그만큼 걱정을 더는 셈이다. 오늘은 승헌이도 아이들 따라서 신바람이 났다. 비 오는 날은 그날대로 색다른 풍경과 볼거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저기 있네. 살아있다. 개구리 2마리다. 몰랐나? 아이들은 올챙이를 구경하러 저수지로 몰려간다. 올챙이 잡았다. 야, 올챙이 물 밖에 있으면 죽는디. 한 마리요. 첨벙거리며 물속으로 뛰어든 아이들에게 저수지는 커다란 수족관이다. 물속에서 건진 올챙이들이 우산 안에 한가득씩. 너무 깊다고 씨. 빨리 좀 도와줘 누구. 꼼지락거리는 어린 생명들을 보며 아이들은 환호하고 즐거워한다. 온다고 떼지는 거 아닌데. 야, 다리. 호들갑스럽게 올챙이 관찰을 하는 사이 인모가 거머리에 물렸다. 찔끔 눈물이라도 나올 법하지만 숲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이쯤은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다. 저번에 외가리 서식지 갔을 때 새들이 나무 꼭대기에 뭐를 틀어놨지? 둥지. 둥지는 왜 필요해요? 미술 수업 시간. 오늘의 주제는 만들기다. 숲속에서 아이들이 주워온 자연물들이 그대로 미술의 재료가 된다. 현덕이도 외가리를 만드느라 열심이다. 수세미로 부리를 만들고 호박씨로 새의 눈을 붙이니 제법 그럴듯하다. 나머지 아이들도 숲속에서 본 백로의 둥지를 만들거나 원앙새를 만들거나 사슴을 만드느라 이리저리 궁리 중이다. 외가리는 진짜 있잖아. 눈 뒤에부터 요 위에까지 까만 줄이 있잖아. 그러고 진짜 이렇게 댕기가 있다. 나뭇가지와 숫덩이로 만든 사슴. 끈으로 엮은 달팽이. 아이들의 생생한 관찰에서 나온 자연의 작품이다. 시원한 원두막에 앉아 야외 음악 수업을 하는 날. 내 소리가 어떤 거 같아? 좀 바람 소리가 많이 나요. 아이들은 자연을 닮은 악기 오카리나 연주에 푹 빠져 있다. 바람소리 같은 오카리나를 연주하며 아이들의 마음은 어느덧 자연의 소리에 빠져든다. 밤이 깊어지면서 어미 원앙새가 둥지로 날아들었다. 둥지를 맴돌며 안절부절 못하는 어미 원앙. 오늘만큼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둥지에 돌아온 어미는 소리를 내 자신이 어미임을 알린다. 어미 원앙은 한 달 동안 알을 품어 13마리의 새끼를 무사히 키워냈다. 내일이면 새끼 원앙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물가로 나간다. 오늘 밤은 새끼에게나 어미에게나 길고 긴 밤이다. 이른 아침부터 새끼들이 어미를 보챈다. 한 달 동안이나 기다렸던 첫 비행의 날. 조심스럽게 선두에 서는 어미 원앙을 따라 새끼들은 차례로 뛰어내릴 준비를 한다. 드디어 새끼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차례로 땅 위로 도약한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땅으로 내려온 새끼들은 어미를 찾아 개울로 나간다. 사실 새끼들의 혹독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물 위로 나오는 순간 새끼들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새끼들은 부지런히 어미를 따라서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술을 배워야 위험이 가득한 숲에서 슬기롭게 살아나갈 수 있다. 어미 백로 역시 무사히 새끼 4마리를 부화시켰고 그새 새끼들이 제법 자랐다. 외가리 새끼들도 둥지를 떠날 때가 가까워졌다. 새들이 하나 둘 둥지를 떠나는 동안 이곳 오산리 마을에도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아이들은 지금 학교를 상징할 플래카드를 만드느라 한창 바쁘다. 자연을 친구처럼 여기는 아이들의 마음과 소망을 담아 교정에 내다 걸 예정이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온 몇 개월 동안 자연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만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아이들은 느낀다. 물고기를 잡으러 냇가로 생태 체험을 나온 아이들. 아이들은 자연과 더불어 신나게 놀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 오산리 산자연학교 아이들에게 숲은 학교이자 교실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이며 살아 움직이며 걸어다니는 책이다. 숲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놀라움을 말해주는 자상한 스승이다. 숲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들의 얼굴이 웃음으로 가득하다.